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올해 첫 한 달이 이렇게 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워낙 큰 이벤트가 진행된 시간이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또 조정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더 인상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1월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무려 5개월 연속 월간 상승 마감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괜히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와 나름의 조정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는 스멀스멀 이더리움으로 옮겨 붙는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2월, 늦어도 2분기에는 대형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출시 여부가 굉장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에서 초대형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더 그런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탠다드 차타드는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23일에 승인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요즘 기관들이 대놓고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이도저도 어렵게 느껴질 때 어떤 종목 관심 갖고 리서치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2월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아서 다시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43,000달러 돌파 이후에 살짝 저항받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 자리를 해주는 게 어딘가 싶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만 1월 월간 종가를 마감해주면 비트코인은 무려 5개월 연속 월간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43,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가 딱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잘 지지받고 반등해줄 경우에는 44,7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2%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젤레는 그레이스케일이 2주에 걸쳐서 50억 달러 이상을 덤핑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다. 매도 압력은 약화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더 높은 것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전환되고 있는 것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거래량이 그레이스케일을 앞서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아성을 월가의 초대형 거물들이 2주 만에 깨부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블랙록은 1일 거래량 2억 5천만 달러, 피델리티는 2억 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전체 관리 자산이 250억 달러를 넘긴 상황이긴 하지만 유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 GBTC의 13거래일 순유출액은 2억 2,100만 달러 규모이고 이건 하루 전에 1억 9,200만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30일 기준으로 6,139 BTC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GBTC를 제외한 9개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은 15만 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거래 시작 13일 만에 이런 기염을 토해버린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은 10억 달러를 회복한 반면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 점유율은 1월 17일 63.9%에서 36%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월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 비트코인 ETF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제 세 번째로 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홀더들 역시 더 단단한 홀딩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보유자 대다수가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유 기간별 비트코인 보유 주소들의 보유 비율은 사상 최대치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고 보유 주소수들은 현물 가격과 변동성 상승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한 주소들 가운데 잠재적인 매도 압력도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GBTC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ETF 이슈, 주간 골든 크로스, 200주 이동 평균의 지지 이런 것만 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대놓고 내비쳤습니다. 분석가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가 벌어지기 전에 급격한 조정이 한 번 더 진행될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월에 36,000달러, 3월에 32,000달러, 4월에 28,000달러 이런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반은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5만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온 그런 인물입니다. 과연 이번 반감기를 앞두고 이렇게 급격한 조정 양상을 다시금 벌이게 될지 역시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 역시 스멀스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이더리움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한다라면 2020년에서 2021년 이때와 비슷한 움직임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라.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보면 과거 2018년에서 2020년 사이클 당시 이더리움은 주요 저항 라인 돌파 시도가 3번에 걸쳐서 두들겨 맞으면서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저항 돌파를 성공한 뒤 급격한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3번 저항 때려 맞았고 4번째 저항 돌파 이후에 지금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포물선형 랠리다. 이런 역사적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500일 이상 횡보와 횡보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가격 하락은 매수를 위한 것이고 진정한 알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이게 지금 빠르면 2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테스트넷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골리 테스트넷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덴쿤 하드포크가 완료가 됐는데 2월 7일에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호재성 재료는 단연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5월에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꽤나 전폭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외환사업부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이 밝힌 내용인데 미국 SEC가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이날은 이더리움 현물 ETF 가운데 첫 번째 ETF의 답변 마감일인데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1월 10일과 동일하다.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와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일 경우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우리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는 만큼 SEC가 이더리움을 다르게 바라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할 경우 그레이스케일 사건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한 곳인데 이 은행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기 전에 실제로 출시가 이루어질 경우 올해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매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관되는 현물 물량을 43만 7천 개에서 132만 개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됩니다. 최소 43만 개, 그런데 벌써 2주 만에 15만 개,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경우 내년 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에 접근할 거라고 내다봤는데 이 같은 숫자의 근거로는 금 현물 ETF의 성장과 금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꽤 전폭적인 숫자이긴 한데 비트코인 반감기를 4월에 거치면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요즘 이런 말들 참 많은데 본격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코인들,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 10개 안팎의 코인들 중심으로 시세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함께 짚어왔었는데 이래도 저래도 어렵게 느껴질 때는 대형 기관 자본들의 트렌드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곳곳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메이저를 꼽자라면 솔라나를 빼놓기는 힘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엄청나게 뛰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160달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나름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나는 단기 트레이딩은 하지 않아서 내겐 별 의미는 없지만 솔라나는 110달러를 돌파 지지한 뒤에 160달러 위로 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나는 단기 차트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이런 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장기 투자자라서 단기적인 흐름에는 별 관심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차트 흐름이 꽤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년 수익률 341%를 기록한 암호화 배치 펀드 파라텍시스 역시 주력 종목으로 솔라나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당시에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 것과 FTX 사태 이후 솔라나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한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FTX 사태 당시 솔라나가 거의 바닥으로 골로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엄청나게 줍줍을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크게 견인한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CEO 에드워드 치는 이 두 가지 포지션 덕에 시장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테마별로 과매도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나름의 자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솔라나를 비롯해서 메이커다오의 MKR, 앱토스, 세이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ETF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들을 눈여겨서 보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정답지는 물론 없지만 대충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 종목들을 보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담긴 종목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69%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이더리움이 21% 비중으로 2위, 다음으로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XRP와 아발란체가 최근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점,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다음 타자는 홍콩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물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텐센트 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 춘절이 2월 10일이니까 빠르면 2월 중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관심사지만 이걸 신청한 곳이 하베스트 펀드라는 점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과 미국, 영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은 하베스트의 홍콩 지사인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세력급 자본이 아예 대놓고 홍콩 비트코인 ETF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홍콩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7, 8개 정도의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블룸버그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펀드가 신호탄을 2월 중순쯤에 끊어줄 경우에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되는 상황,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에서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